안녕하세요. 주식 일초보입니다. 오랜만에 녹화 영상으로 인사드리네요. 제 방식대로. 저는 지금 현재, 혼자 활동하기보다는 여럿이 있는 곳에 와서 같이 잘 지내고 있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었고, 제 실제로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이 JB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영상을 남겨요. 자, 최근에 기사가 나왔죠? HLB 뉴스를 보면 HLB 간암 신약 허가가 불발됐다. FDA로부터 간암 신약에 대한 보안 요구서안 CRL이라고 해요. CRL을 받았다. 그래서 어, 연내 신약 허가 재신청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간암 신약 허가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이오 회사 가장 요새 핫했죠. 매일 자주 언급했었는데 HLB를 한 달 전부터인가? HLB 검색하면 가장 많이 찾는 종목 가장 많이 찾는 종목 1위가 HLB거든요. 그죠? 여기서 인기 검색 종목에서 HLB가 지금 1등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었고 저도 보유한 입장으로서 부모님이 좀 가지고 계셨는데 음, 점상 아니면 점하가 나올 것 같다.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든 개미를 데려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 또한 4년 넘게 제가 매선 시점이 요 정도 돼요. 주식을 아예 모를 때 그러니까 차트 매매를 알기 전부터 매수했던 친구라 이쯤에서 매매해서 거의 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결과를 끝을 보기 위해서 이 성격이 땅이 먹고 팔아야 되는 성격이 아직도 내공이 부족한지라 끝을 보자라는 성격 때문에 음, 결과를 기다리자는 차원에서 기다렸었고 대신 다른 사연으로 중간에 고점 올라왔을 때 반 정도는 정리를 한 상황이었는데 나머지 반은 이제 점상에 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들고 있었고 점하가 나왔습니다. 올라간 차트적으로만 우선 볼게요.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상대 올라간 고점에서 고점의 신호를 받았고 반등하고 박스권에서 박스권을 넘긴 사이 그리고 그 박스권을 이탈한 이 자리에서는 이슈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이탈한 이 순간부터는 문제가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다른 종목이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이었으면 전략 매도했겠지만 어, 종목의 재료에 대한 음, 뭐 믿음일까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넘는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나 혹시 점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차트로는 봤을 때는 정확하게 다 지워 봤을 때 고점이 올려졌고 고점이 낮아졌죠. 눌렀다가 올라가면서 고점이 올라갔더라면 계속 올라간다는 흐름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런 흐름이 이어졌을 텐데 최소 그죠? 그게 아니라 고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된 변화를 이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런 흐름이었고 작게 보더라도 이런 흐름 몸통으로만 이어봐도 하락의 흐름이 완연했어요. 아까 그어놨었던 이 박스권의 이탈 상단에서의 박스 이탈 봤을 때 우리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좀 재료에 눈이 멀어서 하지 못했었고 분봉으로 보더라도 자, 점 하락하기 전에 장 초반에 강하게 들어 올리고 나서 자, 힘없이 이탈시켜주는 모습. 그러면서
여전히 끝에서 반등 없이 점점점 하락을 내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결과가 이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차트 관점으로는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반등이 한번 나와서 뭐 세력이 덜었든 아무래도 아니면 물량을 한번 더 먹었든 중간가서 잡아줬는데 이게 먹었든 정리했든지 간에 그러고 난 후에 그날의 흐름이 점점점 우하향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불안 요소로 인지를 했어야 된다. 이게 제 의견이고 이성적 판단이 되지 못한 것은 여전히 내공이 부족한 저의 모습이고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되나 차트적으로 현재 이 자리인데 그죠? 낙폭 과대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낙폭 과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았죠. 왜냐면 점 하로 내려보냈고 체결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없고 월요일날 내려왔을 때 닿을 수 있는 자리다가 크게 본다면 현재 자리가 여기인데 이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 하단까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매수세 거의 체결량이 없이 하한가로 갔기 때문에 내일도 아래로 강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 중간 어디에서 자 6만원과 5만원 6만원과 5만원대와 4만원대 사이 근처에서 캔들이 가장 많이 이어졌던 이 자리 사이에서 강하게 흔들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하락이 장대 연분이 나오고 나서 강하게 흔드는 모습이 나올 때 이때가 뭐 단타 대회도 열릴 것이고 그리고 반등의 가능성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이 갭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갭사랑 갭은 메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하락 후에 빠르게 갭을 메우는 중간값에서 빠르게 메우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보여주고 나서 풀었다가 다시 메우고 빠지는 모습 아니면 중간값을 말고 상단까지 빠르게 메웠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 나오면 저는 세력이 확실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시 올리기 위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 몇 시간 뒤죠? 9시간 뒤에 차트의 흐름, 캔들의 흐름입니다. 캔들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많이 부딪혔던 이 구간 위주에서 아마 흔들기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상승 동력 자체가 HLB 간합 신약이었기 때문에 고거제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구간 그걸 받아주는 매물도 이 박스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만원까지 넘었고 4만원에서 6만원, 5만원, 6만원 사이 그러니까 4만원에서 5만 5천원 사이에서 강하게 흔들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하게 반등치고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차트가 정답이라는 걸 한 번 더 느끼는 계기였고 여기서 가장 크게 중요한 교훈은 고점이 낮아졌다. 오케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흐름 볼 수 있다라는 거 깨달았었으면 좋겠고 고점에서는 제가 소속된 곳에서는 단태님 계시는 곳이죠. 1년 기준선이 224에서는 이렇게 벌어진 곳에서는 시청자분 그리고 VIP 분들한테 매수를 진행하지 않아요. 저 또한 평단가가 이 밑에 어딘가였기 때문에 반 정리하더라도 나머지 반을 들고 가보자라는 입장이었고 저 하한가 한 번 더 먹고 또 마시면 저도 본전 근처 오는데 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음 주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고 이 갭을 빨리 메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보자면 내려갔던 가파르기 비해서 올라가는 가파르기가 좀 완만하죠. 그리고 내려가는 각도가 좀 더 가파르단 말이에요. 이런 각도를 보고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의 힘이 강한지 하락의 힘이 강한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동 평균선으로 봤을 때도 이 전날 이 점 하가 보이지 않는 날에도 이동 평균선 캔들 볼게요.
보이지 않는 날에도 이평선 이 파란색 형광색이 5위평인데 5위평이 벌써 데드크로스 되면서 15위평, 33위평을 이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밑에 기본 캔들의 60일선이라 불리는 56일선 56일선도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상승의 흐름이 꺾였다 라고 보는 게 차트 관점에서 정확했습니다. 그럼 차트 외적으로 재료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 건 뭐냐, 갖고 왔던 요거 볼게요. HLB 그 공식 블로그에서 갖고 온 내용이에요. 면담했던 HLB 공식 블로그 눌러보시면 되고, 면담 진행했던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 뭐 시간 되실 때 보면 좋겠고, CRL 그러니까 Complete Response Letter를 받았다고 해요. 시작 허가 거절서가 아니라 보완 요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한다면 NDA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항서 제약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항서 제약에서도 현재까지 나온 이슈로는 포장 관련해서가 이슈가 나왔다라고 제가 다른 정보에서 봤어요. 그래서 마이너한 이슈일 것이다. 그 빨리 해결된다면 가능한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했고, CR의 내용은 무엇인가 는 아직 현재 이 블로그 포스팅 상황에서는 항서 제약이 개발 중에 있는 영업 기밀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HLB가 날지 못한다고 했는데, 전에 듣기로는 포장 이슈가 있다. 포장 중 이슈가 있는 거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비점, 이게 아까 항소제약의 공장 이슈에 대한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모 인스펙션인데, 이거는 여행 제한으로 인해서 비모 인스펙션을 완료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모 인스펙션이 백인들을 많이 했던,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으로 예상이 되는데, 진양구 회장이 예측한 거예요. 확실한 게 아니라 그쪽에 검사를 하지 못했으니 추후에 하겠다라고 이전에도 밝힌 적이 있대요. 캄렌리 주마 그리고 항서제약의 포장 이슈를 다루면서 여전히 이 이슈를 완료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고, 이것은 이전에도 HLB에 보였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절 사유나 지연 사유가 아니라 나중에 승인 후에도, 차후에도 진행하겠다라는 그 당시에도 보냈던 내용이라고 해요. 때문에 이거는 디지털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에, 원래는 5월 17일날 지금 발표 나온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프로파라 그래갖고 이게 있어요. 이제 공식 블로그 다시입니다. 당초 항서제약 BLA 프로파 데이트는 5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니까 항서제약이 캄렌리주밥을 병용했을 때를 합쳐서 항암제로서 된다고 말을 NDA 신청했던 건데, 그중에 리보세라닙, HLB 리보세라닙은 훨씬 더 일찍 결과가 나와서 통지를 받았고, 항서제약의 캄리주맙 발표는 5월 31일이었는데 지금 어쩐 일인지 5월 17일 날 갑자기 날짜가 땡겨지면서 이런 CMC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알고 있기에도 원래 5월 31일이었는데 제가 5월 17일로 바뀌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 다만 FDA에서도 17일 날 어떤 미비점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빠르게 문제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리보세라닙은 문제가 없는가? 리보세라닙이 문제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던 다른 여부는 오히려 해소된 게 아닌가 라는 주장을
HLB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보내는 이 CMC라는 레터에 이 물질 자체에 대한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 자체는 괜찮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NDA 마지막 발표 전까지 총 3번의 미팅 리뷰가 있어요. 파이널 리뷰까지 해서. 그 당시도 리보세라닙 팀은, 그러니까 HLB 팀은 향수제약 팀과 같이 하지만 FDA 신약 팀하고 이 제조 공정을 담당하는 CMC 팀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DA에서 신약을 심사하는 쪽은 카멜리 주먹과 리보세라님이 문제가 없는데 이쪽 공정 혹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요 CMC 팀에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마이너한 상황이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그 전에도 항서제약 쪽에서도 파이널 리뷰 이전에 FDA로부터 CMC 뭐 해결권 이런 이슈가 있어서 금방 해결했다라는 내용이 오고 간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전에도 밝혔고,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두 번째 문제라고 했던 비모 인스펙션은 차후에도 승인 후에 진행하겠다. 부족한 건 알지만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FDA에서 이전의 비모 인스펙션으로 백인들 쪽 임상한 병원에 인스펙션 하지 못한 이유라고 말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 거절 그 지연의 이유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어차피 CMC를 보내는 중에 이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니 승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료로 보면 CMC를 받았던 대부분의 회사는 90% 넘는 회사가 CMC를 받고 나서 다시 검토 후에 약물로서 승인된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90% 이상이기 때문에 차트에서 적용해 본다면 정말 하고 힘든 다음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제가 걱정했던 부분도 있고, 이 흐름이 나왔을 때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검색 결과에 HLB가 많이 나오고 온 개미들이 염원하고 있는 마당에 진양권 회장이 그리고 HLB라는 큰 회사의 세력이 개미들을 다 데리고 올라갈 리가 없다. 분명히 털고 갈 텐데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다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털고 갈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저도. 역시 HLB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은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점화를 본 것처럼 아시는 분께서 제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제조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점진적으로 떨어져요. 점진적으로 떨어진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HLB 같은 이런 바이오 회사들은 승인이 예스냐 노냐라고 약간 스위치 같은 성격이에요. 아시죠? 스위치 같이 온오프 성격이기 때문에 얘가 실패하면 점화를 보내는 게 납득이 되는 상인 거예요. 온에서 예스면 점상, 실패해서 노고 오프면 점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가 위험하다고 제게 조언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고점에서는 매매하시는 거 피하기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차트 공부가 궁금하시고 차트로 매매하는 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피넛경제TV 가셔서 구독하시고 매일 아침 라이브를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무료 방송이에요. 돈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시면서
HLB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요 차트 매매가 어떤 것인지, 차트 매매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HLB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피넛경제TV 구독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힘드실 텐데 역시 힘내시고 다음 주에 흔드는 모습 지켜보면서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